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예. 명절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목요일인데 시장이 우리한테 명절 잘 보내라고 선물을 주는 걸까요? 굉장히 강하네요. 코스피가 2.8%, 3% 가까운 급등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할 만한데요.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밟는 지수 3,554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 약간 주춤하는 듯 했었는데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의 플러스권으로 853선 지나갑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어디에서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사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들 놀랍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1조 9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도 오늘 8천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이 그래도 100억 원가량 순매수 포지션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자, 지금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순매수하고 있는데 그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 목록 정리해 왔습니다. 두 주체가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담고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담습니다. 특이점은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한미 반도체까지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전반을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의 지분 20% 가지고 있는 SK스퀘어도 지금 기관의 순매수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주가도 52주 신고가 달립니다. 자, 노무라에서도 지금 반도체 투톱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7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슈퍼사이클이었죠. 그 수준이 이번에 또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는 12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54만 원으로 목표 주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서버가 호황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요. 노무라는 여기에 기존 서버 수요까지 겹치면서 메모리 시장이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DDR5와 서버용 D램은 2026년 50% 성장, 기업용 SSD는 2배 가까운 수요 증가, HDD 부족까지 겹치면서 낸드 수요도 최소 50%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도 그야말로 반도체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악재로의 힘이 없었고요. 반도체는 신경도 쓰지 않고 급등 행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보다 메모리 반도체주인 마이크론이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모든 우주의 기운이 메모리 반도체로 모이는 듯 싶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어제 방한해서 우리나라와 AI 데이터 센터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확인을 해보시죠. 예, 정말 괄목 상대할 만한 주가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장준의 9만 선 고지까지 4년 9개월 만에 터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40만 원까지 나타냈었죠. 현재는 10% 급등으로 39만 7,500원 수준 신고가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시총을 합치면 9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낸드 회사죠. 지금 일본 증시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해 있습니다. 15%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인 걸까요? 굉장히 특이점은 앞서서 살펴보신 대로 엔비디아처럼 그 GPU 설계 회사보다 이런 D램, 낸드 회사가 지금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바이오 가겠습니다. 다만 미증시에서 반도체와 함께 이 바이오도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보시면 파이자가 7% 가까이 급등했고 이 바이오젠도 10%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 회사까지 덩달아서 들썩였습니다. 상승 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파는 약값을 이게 MFN 가격이라고 하는데 해외 최저 수준으로 내려라 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했었죠. 이거 안 지키면 브랜드 약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협박에 미국의 화이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약은 다른 나라 중 최저가로 공급하고 인기 약물 가격도 50% 이상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 생산 R&D 투자는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조 원인데 이걸 약속했습니다. 약값 내리고 미국의 공장도 짓겠다라고 손을 든 건데요. 그 대가로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바이오 파티가 연출된 배경이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데요. 단순히 특허가 끝난 약만 싸게 팔면 영향은 적을 텐데 주력 신약까지 만약에 가격을 낮춘다면 글로벌 제약사 전체 판가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한국의 그 제약사들의 혁신 신약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계약 조건이 불리해지고 신약 개발 의욕도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조언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이 꼭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렇게 봤는데요. 국내의 바이오텍은 생산 유통을 직접 하지 않고 빅파마의 기술을 이전해서 로열티와 마일스톤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부담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 투자를 늘려서 관세 회피 비용을 스스로 감당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입장에선 오히려 기술 수출 계약을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수치로도 사실 뚜렷하게 잡힙니다. 2022년 단 한 건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이 불과했던 기술 이전 계약이 작년 2024년에는 7건 7조 9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이렇게 늘었는데 올해에 상반기에만 벌써 6건을 기록했습니다. 8조 8천억 원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확실한 기술 수출 성과가 나올 때 바이오주 전반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과거 데이터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존슨앤존스 기술 이전 계약 때 한번 크게 움직였었고 알테오젠, 펩트론, 올릭스 등등 최근 들어서 기술 수출 이전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최근은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까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바이오주 지금 숨 죽이고 있는 이 시점이 접근 가능한 구간인지 잠시 후에 의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